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사실은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용어를 조금은 말은 못한 게 있어.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큰 그림 요거 하나 그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아마 완성이 될 거다.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 요 그림 기억나죠? 좀 작게 그렸던 거. 자, 결국 확률 분포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산 확률 분포야.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를 사실은 원래는 구분을 지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물론 뭐 딱히 필요한 건 아니라서 안 했는데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산, 뭔가 산, 셈이 계산, 아니 가능한 것 그걸 이산이라고 부르고 한자다 한자. 연속은 말 그대로 연속.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적인 수 무슨 수? 수. 연속적인 수. 유일하게 실수. 그러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 싹 다 전체. 그게 연속이지. 유리수는 끊어집니다. 이산은 아니지만 연속적이지는 못해. 무리수도 마찬가지.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껴있어. 알았죠? 알았죠? 뭐 어쨌든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쉽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은 확률 변수 자체가 이산, 셈이 가능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뭐 좀 많아서 1000개면 1000개. 하지만 셀 수 있는 거. 알았죠? 연속 확률 분포는 뭐 범위가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이 끊어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 학생들의 성적은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입니다. 뭐 전교생 자체가 300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배점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97.1이 있었으면 97.2가 있고 97.3이 있고 끝이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강수량은 이산일까 연속일까? 연속입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강수량 300만 있고 끝이냐? 정수로 떨어지냐? 아니잖아. 300.1, 300.13, 300.1375 뭐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 그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의 키 이것도 우리가 편의상 얘기할 때는 뭐 정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 소점 첫째 자리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람의 키는 연속적이거든. 알았죠? 알았죠? 뭐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확률에 대한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확률에 대한 함수를 두 개의 명칭을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때 나오는 명칭이 저거야.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연속 확률 분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거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뭐라고 기호로는 약속을 많이 하냐면은 px는 x 하면서 x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 fx처럼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최고차에서 음수 해가지고 0부터 2까지 정의어 빵 잡아주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되도록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잡게 된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있는 문제들도 있고 없는 문제들도 있는데 보통 표로 많이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좀 다른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당신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뭐뭐 구하기? EV 시그마. 물론 P를 안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P를 물어보는 거는 그냥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 있는 P들을 그냥 더해봐가 다지. 그지? 그거는 사실 메인 질문은 아니거든. 보통 EV 시그마를 물어보는 게 메인이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물어보냐면은 E나 V나 시그마는 제공을 하는 파트고 보통은 P를 많이 물어봅니다. 확률. 오케이?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을 구해봐. 이걸 보통 많이 물어본다. EV 시그마는 안 물어보는 건 아닌데 물어보는 방식이 적분이랑 관련돼서 확통에서는 잘 안 물어보. 그냥 의미상, 표기상 설명 정도만 언급만 할 뿐.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에는 조금 독특한 녀석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오늘 다루는 이항분포랑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하면서 함께 다루게 될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 있어. 그 두 개가 각각에 있는 좀 독특한 녀석들인데, 그래서 약간 독립적인 단원인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사실 연속 확률 분포 자체만의 얘기는 할 게 거의 없거든. 그냥 삼각형 사각 넓이 구하기가 달라서 그냥 이 단원은 이거 자체가 메인이 될 거고, 이 단원은 얘랑 얘를 살짝 따로따로 다루고 있는 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킬러급 문제는 이 두 개를 짬뽕시키는 문제.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뭐 고난도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약간 악마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요 그림을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다. 오늘은 요 녀석을 정리를 하러 갈 거고 다음 시간은 요 녀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 완성. 어쨌든 오늘 하는 오늘 지금 숙제 풀이하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는 뭐다? 다 EV 시그마 구하기.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이다 라는 말을 대체하고 있었던 거고 확률 자체가 5개밖에 없죠. X 자체가 5개밖에 없죠. 이산 확률 분포 5개짜리로 들어가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뭐 P1, X1, X2, P2, X3, P3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표 그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P4, X5, P5 그리고 확률 합은 1 되도록 만드는. 알았지? 그때 요거 인수해 되죠. 풀어주면 어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X2, 3, 4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해봐. 이걸 지금 마지막에 물어봐. 여기까지 이해되었어? 이해되었어? 끝. 자, 가자. 그럼 얘들아. P1, 2, 3, 4, 5. 등차수 이론인데. 얘들아. 등차수 이론은 어떤 일이 발생해? P3를 2배를 해주면 뭐랑 같아? 그렇지. P2, P4의 합과 같죠? 그리고 뭐랑 같아요? P1, P5의 합과도 같죠? 이거는 언제 배운 거? 수학 1 등차수일 때 배운 거. 등차 중항이라는 공식이다.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세 수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끝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둘의 합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걸 뭐 했대? 5개 다 더했대. 그럼 얼마 나온대? 1 나온다. 이걸 뭐 해보자? 다 더해봐봐. 얼마 나와야 돼? P3는 2번 쓰였다. 응? 응? 까지 해서 1.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나? 응? 뭐라고? 5P3가 되지. 자, 그래서 결국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5의 합이 얼마? 1인데 P2, P2, P4의 합이 2P3랑 같잖아. 이들의 합도 2P3랑 같잖아. 그럼 다 더해주면 5P3가 되잖아. 그게 1인 거야. 그러면 P3의 값은 얼마? 5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세 개의 합이니까 어때? 이 세 개의 합. 요거랑 P3의 합인 거지. 맞죠? 우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P2, P3, P4의 합은 P2, P4의 합이 2P3니까 얼마? 3P3. 답은 5분의 3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 어디 갔어? 5번. 그래서 약간 뭐 등차수열 얘기가 섞여 있기는 한데 결국은 뭐 확률에 대한 질문이었다. 뭐 자주 물어보지 않는. 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쉬운. 그냥 확률 질량 함수 완성하기 표 그리기. 그거 얘기였어. 알았죠? 다음 41번으로 해볼까? 왜 어두워? 41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입니다. x도 1, 2, 3, 4, 5, y도 1, 2, 3, 4, 5. 그때 PYK, K번째인 Y라는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은 K번째인 X가 갖는 확률의 2분의 1에다가 10을 더한 거랑 똑같대. 맞죠? 자, 다시 한번 X와 Y에 대하여 10을 써보자.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 1, 2, 3, 4, 5예요. 각각의 확률을 원래는 이제 P, X는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냥 편의상 P1, P2라고 부를게요. 아니다. X 때문에 안 되겠다.
px1이라고 부르자. px2, px3, px4, px5. 그때 그 합은 얼마? 1 돼야 되죠. 두 번째, y도 똑같아. 1, 2, 3, 4, 5. 조금만 넓게 쓰자. 1, 2, 3, 4, 5. 그때 여기의 확률은 뭐 py1, py2, py3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어때? 그게 2배, 2분의 1배에다가 10분의 1을 더한 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px1을 2분의 1배 해준 다음에 10분의 1 더한 거. 두 번째 어디도? 여기도. 어때? px2를 2분의 1배 한 다음에 10분의 1 더한 거. 여기도. 여기도 다. 맞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바로는 왜 쳤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때 그 합이 얼마? 역시 1이 되겠지.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뭐 당연히 나올 거니까 일단 그거는 생략할게. 2분의 1 나오고 2분의 1 나오면서 합은 다 될 거니까. 그때 어쨌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제공하는 게 뭐다? 이 x가 4래. 뭐? 1 곱하기 px1, 2 곱하기 px2, 3 곱하기 px3.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곱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더하고 있는 거죠. 4p4 x4, 5p x5. 그놈들의 합이 얼마? 4예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야? EY. EY는 또 어떻게 구해요? 저것도 둘이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2분의 1 px1 플러스 10분의 1에는 1을 곱한 거니까 생략.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px2 플러스 10분의 1에는 2를 곱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자? 2분의 1 곱하기 px2에다가 2배를 하고 10분의 2로 가자. 하나만 더 쓸까? 2분의 1 곱하기 px3에다가는 3배를 할 거고 10분의 3이 됐을 거야. 그놈들을 전부 다 더해봅시다. 2분의 1에다가 px5에다가 5를 곱할 거고 10분의 5를 더했지. 자, 이 녀석 어떻게 정리할래? 일단 2분의 1로 묶어보자. 그럼 어때? px1, 2px2, 3px3, 4px4, 5px5 묶여 쓸 거고 중괄호 묶여 쓸 거고 그 뒤에 더해지는 게 10분의 1에다가 분자가 1, 2, 3, 4, 5니까 더해주면 얼마? 15지. 됐냐? 그런데 여기 자리에 있는 요게 이거잖아. 그냥 4잖아. 답은 2분의 4에다가 약분 2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2분의 7이죠. 끝. 됐음? 그거 8배 하면 답이에요. 28. 됐죠? 그냥 뭐야? 또 뭐 시그마도 아니고 그치? 뭐 그냥 뭐야? 그냥 대입형 문제. 왜? 확률 물어본 거고 그냥 평균 물어본 거니까. 알았어? 너 계산 실수했니? 10에다가 2년도 에라이 잘했다 이 자식. 계산 실수했네. 자 어쨌든 알았죠? 자 49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무슨 느낌이랄까? 너희들이 이거는 생각 못했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잖아. 확통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는 이렇게 풀면 쉽지롱. 약간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특히 경우의 수가 그런 게 좀 많이 강하거든. 이렇게 완전히 의미를 바꿔서 생각해봤더니 그냥 약간 6건의 확률 경우의 수처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항문포 그런 거 있어요. 정규문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 연다. 알았죠? 그대로 가보자. 예, 뭐 하래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2일 때의 확률은 x가 0일 때의 확률을 1에서 뺀 거랑 똑같아. 이게 뭔 소리게? 양식해본다. p x는 0일 때의 확률에다가 p x가 2일 때의 확률을 더하면 그냥 1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야. 즉 x는 0과 2 말고 다른 거 갖는 거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고 얘가 p면 얘는 1면서 p라는 얘기야. 알았지? 둘의 확률만 더하면 1이니까 끝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때 요거를 난 지금 p라고 잡았죠?
P는 0과 1 사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면 얘가 3분의 1인 거고. 얘가 5분의 1이면 얘는 5분의 4인 거지. 알았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EX 뭐 하래? 제곱하래. 계산해보자. EX 어떻게 구해? 곱하고 곱하죠. 근데 이들을 곱하면 빵이잖아. 그럼 이들은 곱하면 되겠네? 곱해주면 2-2P죠. 제곱하자. 두 번째, VX 구해보자. 근데 VX는 한 방에 빵 구하는 게 끝이 아니지. VX 구하는 것 자체가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 자, 간다. 제곱의 평균. 위에다가 작게 x제곱을 써볼까요? 곱하고 곱할 겁니다. 뭐 나와요? 이것만 곱하면 되죠? 4-4p. 됐니? 제곱의 평균. 끝. 그럼 평균은 아까 위에서 계산했죠? 2-2p 제곱해서 뺄 거야. 그게 vx야. 몇 배? 2배 하래. 그럼 여기도 2배 하자. 2배 하자. 됐음? 그럼 뭐야? 안에서부터 먼저 계산해주면은 일단 4 빼기 4 사라질 거고요. 여기에서 1창 P의 1창은 뭐 나오냐? 마이너스 8P. 요거 때문에 플러스 8P. 4P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제곱 나오네. 됐죠? 그게 뭐 하다? 똑같대. 똑같다는 식세우면 끝나겠다. 그치? 가자. 저거 전개. 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8P. 마이너스 8P 제곱. 그럼 뭐야? 한쪽을 이항하면 P가 되는 2차 방정식이죠? 12P 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4. 4, 4 사이 약분해주면 3P 제곱. 마이너스 4P. 뿔 1. 1, 3, 1, 1, 마마. P는 1도 가능하고, 이것만 보면 1도 가능하고 3분의 1도 가능한데, 문제에서 아까 P가 뭐하다 그랬어? 0과 1 사이라 그랬죠? 0 안 되고 1 안 된다 그랬죠? 끝.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답은 이게 답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답인 거지. 4번. 끝난 거네. 어때요? 뭐 별건 아니죠. 계산이 지저분한 거지 뭔가 생각을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닐 거다. 알았음? 51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표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식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맞죠? 너희들이 직접 확률 질량 함수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이야. 맞죠?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인데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다. 약수의 개수 몇 개? 1개. 1. 2가 나왔다.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3이 나왔다. 2개. 4가 나왔다. 3개. 5가 나왔다. 2개. 6이 나왔다. 4개. 그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다. 약수의 개수 몇 개?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 나온다고. 자, 약수의 개수가 하나 나오려면 눈이 얼마여야 돼? 1밖에 없죠. 얘는요. 소수가 나와야 되죠. 2, 3, 5. 3개. 3이 나오려면 제곱수 4. 6이 나오려면 합성수 6. 1, 2, 3, 6. 그래서 확률이 얼마야? 6개 중에 하나. 6개 일부러 충분 안 한다. 약분 안 한다. 6분의 3. 6분의 1. 6분의 1. 이 표가 잘못됐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기대값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뭐 하면 돼? 곱하고 곱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거 약분 안 하는 거다. 일부러 웬만하면 문제집은 약분을 해놓는데 나는 일부러 평소에 계산할 때 약분 잘 안 했었습니다. 어차피 통분해야 되거든. 그럼 약분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다시 바꿔야 되니까. 약분을 할 거면 모든 걸 다 약분하든가. 그래서 어쨌든 6분의 14, 3분의 7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내가 확률 질량 함수를 제대로 구했구나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바로 뭐다? 합의 1.
그걸로 내가 지금 표 맞게 구했네라는 걸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식 자체가 잘못됐으면 있잖아. 절대로 합이 1이 안 나올 거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고 합이 1인 걸 이용해서 네 번째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구한 다음에 합이 1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쓰세요. 그게 더 안전하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았지? 예, 다음. 61번 갑시다. 어느 상품의 현재 가격은 1,000원인데 매월 2분의 1의 확률로 20%를 상승하거나 나머지 2분의 1 확률로 20% 하락합니다. 참, 뭐 장사가 장난이요. 이 백종원 씨한테 혼나겠네. 요즘 백종원 씨 논란 좀 심하던데. 논란 아니야? 백종원 논란? 잠깐 끄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가자. 어느 상품의 현재 가격은 1,000원인데 어쨌든 20%의 확률로 20%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그때 증가하거나 감소한 확률 자체는 2분의 1. 두 달 후 이 상품의 가격이 1,000원 이하면은 두 달이 지났어. 1,000원 이하면은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1,000원 이상이면은 받지 않기도 합니다. 자, 가보자. 그러면은 총 일단 가능성은 몇 가지 있어. 상승을 내가 플러스 화살표로 쓰자. 하락을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은 둘 다 상승할 수도 있고 첫 달에는 상승했는데 두 번째는 하락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하락했는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만 두 번 할 수도 있지. 그럼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얘는 어때? 1,000원이었어. 20% 상승했어. 100분의 120. 그리고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100분의 120. 금액이 얼마야? 빠방빵빵빵빵빵빵. 얼마야? 1,440원. 맞나요? 두 번째. 얘는 어때? 1,000원이었어. 처음에는 120만큼 상승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하여 얼마? 20%만큼 하락시켰네. 됐지요? 됐지요? 가보자. 그럼 얼마야? 960원이냐? 됐죠? 다음. 여기는 처음에 1,000원이었어. 20%만큼 하락을 해서 요만큼의 가격 뭐 800원이냐? 나왔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20%만큼 상승을 시킵니다. 바바바밤 빰빰빠밤 약분해주면 역시 960원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640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자? 받는 금액. 받는 금액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잡아보자. x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어때? 1,000원 이하면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으니까 360원을 받거나 40원을 받거나. 맞죠? 근데 1,000원을 넘으면 받지 않는다. 0원. 받는 금액은 0원. 일 수도 있고. 맞죠? 가자. 확률. 얘는 뭐야? 두 번 다 상승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또는 전체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 근데 40원을 받는 건 요거죠. 전체 4개 중에 2개죠? 거꾸로 했다 이거. 이게 4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이것 때문에 4분의 1. 됐죠? 그러면 기대값 뭐냐? 곱하고 더하면 되지. 얼마요? 4분의 440. 110원. 끝. 답은 2번. 이 표를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저 빨간색 표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노란 색깔 계산을 먼저 해봤던 거야. 현재 금액이 얼마일까?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판매 금액이.를 먼저 계산해. 알았죠? 다음 62번. 지워도 되나? 61번. 너 질문 아니야? 지워도 되나? 62번 간다.
자,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집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자,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때 어쨌든 나 받을 수 있는 금액, 받는 점수에 대한 기대값을 보여보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앞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다음에 또 뒷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같은 면이 연속으로 나오면이라는 말인가 보다. 1점을 얻어요. 근데 앞면이 나온 다음에 뒷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앞에 거랑 다른 면이 나오면 2점을 얻습니다. 맞죠? 총 4번 던져요. 총 4번 던져요. 몇 점 받을 수 있어? 최대 6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6점부터 시작해서 최소 3점까지 받을 수 있겠지. 4점은 도대체 뭐요? 너 첫 번째 것까지 생각했니? 자, 간다. 처음 동전을 던질 때는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냥 처음은 그냥 일단은 그 다음번에 점수를 판단하기 위한 그냥 판가름이고. 맞죠? 점수는 두 번째 던질 때부터 얻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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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점, 1점, 1점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는 뭐야? 최대 2점, 2점, 2점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3점부터 6점까지 얻을 수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럼 그 사이에는 4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럼 점수는 다시 한번 뭐다? 3점, 4점, 5점, 6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만 잘 계산해 놓으면은 해당 사건은 뭔가 그 검산이라도 할 수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였어요? 일단 16이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의해서 888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것도 일단 경우의 수에 들어는 가지. 16이겠죠. 그래서 2의 4승 해서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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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으로 맞춰보자. 그럼 분자들, 해당 사건들의 총합이 16이 되면은 맞게 구한 거야, 우리는. 알았습니까? 자, 1점, 1점, 1점 얻어보자. 방법은 처음에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 앞면, 뒷면 순서로 나올 때 계속 다른 면이 나와야 되죠. 아니지. 같은 면이 나오는구나. 처음에 앞면이 나오면 뭐야? 계속 앞면 나오거나 처음에 뒷면 나오면 계속 뒷면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맞니? 그런데 자 간다. 1점, 1점, 2점 이거는 사실은 121도 있고 211도 있다.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번만 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처음에 앞면이 나왔어. 여기 뒷면 나와서 2점 얻고 그 다음에는 계속 뒷면 나오면서 1점, 1점 얻거나. 맞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한 번만 변화를 하면 되지. 면이 바뀌는 게. 맞죠? 이거랑 달라, 얘들아. 한 번만 다른 면이 나오자가 아니야. 이거는 2점, 2점,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2점 얻고, 바뀌었기 때문에 2점 얻고, 1점 얻는 이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면이 바뀌는 횟수가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바뀐 이후에 면이 나와야 되고, 그 전에는 계속 바뀌기 전에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뒷면 나오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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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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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오죠. 그럼 얘는 면 바뀌는 횟수가 2번 발생하면 되죠. 맞죠? 바뀌는 횟수가 2번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2번 발생했죠? 또 뭐 있어? 이것도 있고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것만 있니? 아니지. 이것도 가능하잖아. 맞죠? 맞죠? 끝. 그럼 또 뭐 있겠어? T로 시작하는 걸로 6개. 그럼 마지막 쟤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HTHT거나 THTH. 끝. 그래서 16 맞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나요? 끝. 6자가 왜 이래? 그러면 이제 기대값은 더하면 되죠. 분자 6, 24, 30, 12, 72, 89, 72. 약분되네. 아니네.
얼마 역분되지? 8로 역분되지. 2분의 9. 답은 3번. 알았니? 네, 정말 쉽죠? 자, 6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예. 말만 하자. x가 갈 수 있는 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까지 갈 수 있겠지. 맞죠? 두 개의 점을 턱해서 택한 것들의 x좌표의 합이니까 x좌표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니까 제일 적은 거는 빵빵 0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거는 2, 2, 4까지 가능하겠지. 내가 6까지 간다했니? 4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계산하면 되지. 알았죠? 끝. 넘어간다 그럼. 74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그래 별표 쳐놓자. 요 문제는 근데 언제 나오냐면 사실 정규 분포할 때 나올 녀석이야. 그걸 미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실제로 T 점수라고 하는 표준 점수가 있어. 너희들도 내가 요즘은 딱 성적표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아마 100분위로 나오는 게 있을 거다. 100분위. 전체 상위 몇 퍼?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99% 1등급이 있는가 하면 96% 1등급도 있잖아. 누가 더 잘해? 99%.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 그게 이제 표준 점수. 내가 표준 점수를 받은 시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학을 100점 받고 영어를 100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누구는 수학이 100점, 영어가 90점. 누구는 수학이 90점, 영어가 100점. 누가 더 잘 봤어? 원래는 이제 뭐 평균이라던가 1등급 컷이라던가 뭐 표준 편차라던가 이걸 따져서 점수를 따지겠지. 그 방법이 표준 점수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만점을 놓고 보면은 내가 계산하던 시절에 수학이 1등급이 100점이 그때 전국에 200명인가? 밖에 안 나왔었어. 그 중에 하나가 나야. 어쨌든 그래서 표준 점수 T 점수가 아마 144점인가 148점인가 그 사이 어디쯤 나왔었어. 근데 영어 100점 받은 내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130점인가 120점인가 밖에 안 나왔거든. 영어는 이제 슬슬 쉬워지던 시기라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때 어쨌든 T 점수의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 되도록 해보래요. 자, 간다. EX가 얼마야? M. 시그마 X가 얼마야? 그냥 시그마. 그때 이 T가 얼마야? 100. 시그마 T가 얼마야? 20. 자, 근데 있잖아. T가 뭐래? T가 뭐래? 그냥 쓰자. 라고 하잖아. 기억나? AX 플러스 B. 그래서 이 T는 원래는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근데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 EX만 그대로 남겨놓고 앞에 개수는 그대로 곱해주고 남아있는 뒤에 상수는 똑같이 그대로 빼주기로 했었지. 기억나? 그 다음에 시그마도 가보자. 시그마 T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시그마에 일단 그냥 쓸까?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T 대신에 그냥 X에 대한 식을 온전히 썼어. 이제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썼어. 그때 시그마에 대해서 AX 플러스 B 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플러스 B 꼴은 그냥 무시.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만 시그마 X로 바꾸면서 앞에 계수 그대로 곱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네? 얘가 뭔데요? EX가 M이라며. B야. 두 번째, 시그마 X가 시그마잖아. 그냥 A야. 끝. 답은 120. 알았음? 알았음?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 주머니 속에 1, 2, 3, 4, 5의 번호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합시다. 그때 어쩌고 a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의 기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라고 한다. 맞지? 자, 일단 써보자. 뭐? ex에 대해서든 vx에 대해서든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확률분포표부터 만들어 보고자. 자, x가 뭐야? 3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가장 작은 수. 1, 2, 3, 4, 5가 적힌 공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어서 총 5개인 거다. 맞죠? 그럼 1, 2, 3, 4, 5를 꺼냈을 때 제일 작은 수는 1 가능하지, 2도 가능하지, 3도 가능하지, 4, 5는 불가능하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수 자체가 1, 2, 3이 난 거야. 맞나요? 그때 확률 분포표가 맞다는 거는 확률들의 총합이 얼마?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걸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각각 구해보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든 얼마야? 5개 중에 몇 개 꺼내기? 3개 꺼내기. 동시에 꺼내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는 못 꺼내면 돼. 일단 1은 무조건 꺼내고. 맞죠? 1은 무조건 꺼내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작은 수지. 그럼 뭐 중에? 나머지 수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기만 하면 되겠네. 맞나요? 10분의 6입니다. 두 번째. 얘는 2가 제일 작은 수라면 1은 나오면 안 되지. 2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럼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돼? 3, 4, 5, 3개 중에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2는 무조건 뽑을 거고 1은 안 뽑을 거니까. 맞죠? 3개 중에 2개 뽑기. 10분의 3일 겁니다. 얘는 10분의 1이겠죠? 보자. 3이 제일 작은 수려면 그냥 3, 4, 5밖에 없지. 끝. 알았음? 그럼 이제 EX든 VX든 다 구할 수 있지. 맞죠? EX 얼마예요? 곱해주시면 됩니다. 10분의 얼마? 6, 3, 15. 다음 VX 구해보자. VX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맞죠? 그래서 곱해보자. 10분의 얼마야? 아 이거 안 지우려고 했는데 점점 지우다가 거의 다 지웠네 이거. 10분의 얼마야? 6, 땡큐. 12 더하기 9, 27 나오는데 에다가 뭐 하면 된다? 방금 구한 저거 10분의 15에 제곱을 빼면 된다. 맞지?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기. 이거 얼마? 10분의 27? 10분의 27에서 빼기 얘 얼마야? 2분의 3을 제곱한 거니까 4분의 9라고 일단 쓰자. 통분은 2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 54 빼기 49, 45. 20분의 9.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써먹는데요? 자, 간다. 10x-a의 전체 제곱에 대한 200값 이라고 하잖아. 이것의 기대값, 이것의 기대값. 맞죠? 간다. 이 안에서는 내 맘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어떻게 계산할래? 똑같습니다. 2야. x제곱에 2의 100배 x의 2의 마이너스 20a배 플러스 a제곱 상수는 그냥 똑같이 더하면 돼. ax 플러스 b에 대한 2 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뜯어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에다가 2x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맞죠?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니까. 이항시켜주면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 알았음? 그럼 계산해보자. vx 얼마? ex 얼마? 여기도 ex 얼마? 그럼 대입하고 나면 a에 대한 2차식일 거다.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면 돼. 알았음? 그거는 생각할게요. 끝.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는 거는 여전히 어디다? 역시 이산화황률 분포다. 그래서 오늘 이항분포를 하지만 이항분포 안에서도 결국 어떻다? EV 시감을 물어본다. 물론 P를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 알았죠? 근데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P를 그렇게 많이는 못 물어봐.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건 사실 뭐랑 똑같아? 그냥 확률 질량 함수 완성하세요랑 그냥 똑같은 말이라서 사실 P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표를 그린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 항문포 뭐가 어떻게 독특한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짠, 짠, 짠.
이항분포. 일단 약간 정규분포랑 구분도 지어야 되니까 구분도 지어야 되니까 표기 정도는 같이 하면서 갑시다. 자, 이항분포는요. x라는 것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은 b라고 쓰고 얘는 n이라고 써요. 그러면서 뒤에 괄호가 붙는데 그 붙는 게 달라. 정규분포에서는 아까 내가 말했었던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P를 물어본다 그랬지. 그러면 EV 시그마는 뭐라 그랬어? 아까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EV 시그마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표기 정도로만 물어보거나 제공을 한다라고 했었지. 제공을 합니다 보통은. 알았죠?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뭐다? M과 시그마 제곱 뭐 평균과 분산을 같이 써줘. 제공을 하니까 웬만하면. 알았죠? 그 다음에 B 이항분포에서는 N과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NP가 뭔지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B는 이항분포, N은 정규분포로 구분 짓는다.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항분포는 있잖아. 약간 조건부 확률이랑 비슷해. 조건부 확률에서 오늘 내가 잠깐 설명했었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판단하는 거.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이항분포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조건부 확률도 사실은 공식은 진짜 쉽지. 그냥 PA 바B는 PB분의 PA 교 B 쓰면 되거든. 그 PA를 구하는 게 또는 PA 교 B를 구하는 게 어려웠었던 거고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을 따른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했었어. EV 시그마 좀 이따 이항분포에서 구해보면 알 겁니다. 진짜 쉬워. 너희들이 여태까지 봤던 모든 공식 다 통틀어도 얘가 제일 쉬울 거야. 오케이?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공식 중에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항분포에서 EV 시그마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 말은 공식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다. 써서 답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초딩한테 갔다가 푸세요 해도 유치원생한테 푸세요라고 해도 풀 줄 알 거야. 그만큼 쉬운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하다? 공식이 쉬우니까 반대로 이 문제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말을 줄까 안 줄까? 저 B라는 거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너네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정의를 해줄 건데 독립시행의 확률도 조건부 확률도 정의가 중요했던 거는 이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군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군을 아는 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찾아보라는 의미로 문제에 나오는 표현으로 정의를 바꿔줬었죠. 양부보도 똑같아. 간다. 양부의 정의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한 고정된 독립시행을 어디서 많이 들었지? 여러 번 반복 시행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뭐랑 똑같아? 독립시행 확률이랑 똑같은 거 알겠냐? 여기서 독립시행 확률은 뭐였어?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구하는 확률. 그냥 그게 독립시행 확률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은 거. 그때 이거는 이항포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일단 나오겠어?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사건 발생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라는 말은 할 거야. 그걸 찾고 그때 어떤 사건 뭐 주사위를 치면 소수의 눈이 나온다든 짝수의 눈이 나온다든 동전을 치면 앞면이 나온다든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고 치면은 공을 확인 후 다시 넣어야 일단 독립시행이겠지. 맞죠? 그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이항분포라는 얘기예요. 알았음? 다시 한번 특정 사건을 몇 번 발생한지 그 횟수를 확률 변수 뭐 x로 잡았다. 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그 여러 번 반복하는 횟수 얘가 n이고 고정되어 있는 확률이 p일 때 그 np를 쓰고 있는 거야 이항분포에서는. 알았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10의 2분의 1이다. 이거 뭐야? 동전처럼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무조건 2분의 1인 시행을 10번 반복했어. 알았죠? 그러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0번 발생합니다. 1번 발생합니다. 2번 발생합니다. 3번 발생합니다. 다다다다다다 9번 발생합니다. 10번 발생합니다까지 존재할 거고. 그때 여기 들어가는 확률이 뭐야, 얘들아? 10번 던졌을 때 0번 나오는 확률.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항분포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료. 확률 질량 함수가 뭐더라? 독립시행의 확률이더라. 그게 이거는 이항분포 따르네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료. 하나는 상황 자체를 줍니다. 그 상황이 방금 내가 잡은 것처럼 독립시행이어야 하고 확률을 항상 일정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할 때 발생하는 횟수를 x, 확률 변수로 잡았다면 이거는 이항분포.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줄 거야. 그때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면 이항분포 따르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음? 그래서 지금 유형 1번의 이름이 뭐야? 이항분포와 독립시행 확률.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알았음? 봐. 이항분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없잖아. 그런데 px는 r. x가 r일 때의 확률이 뭐야? ncr a의 r승 3분의 2의 n-r승. 뭐야? 독립시행 확률처럼 생겼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뭐야? 몇 번 반복하는 거야? n번 반복하고 있는 거야. r번 발생했을 때 r승한다. a가 사건 발생 확률 p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가 3분의 2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네? 3분의 1일 수밖에 없네. 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500번 던지는 시행인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그때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잖아. 상황도 이항분포인 거 알겠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는 거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항상 일정하잖아. 특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3의 배수 3, 6. 6분의 2니까 3분의 1인 거지. 3분의 1의 확률로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500번 반복 시행했고 그때 어쨌든 그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잖아. 이항분포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x는 이항분포 따른다. 몇 번 반복? 500번 반복한다. 3의 배수의 나온다. 3분의 1의 확률이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다? 500번 중에서 r번 발생할 거야. 3분의 1의 확률로 r번 발생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로 n-r번 발생합니다랑 맞추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알았음? 그래서 n은 500, a는 3분의 1. 거꾸로 썼다. 이거다. 알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처럼 상황을 보고 이항분포구나라는 거를 앞으로 캐치할 수 있겠나? 오케이?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이항분포는 아직까지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면체를 구하는 방식 내가 지금 설명 안 했지. 하지만 그거는 좀 이따 배워보면은 결론은 쉬워. 만드는 건 어려운데. 어차피 만드는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 결론을 외우라고 할 거야 나도. 만드는 건 좀 이따 배워보면 알겠지만 졸라 쉬워. 그래서 이항분포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에서 숨긴다. 이항분포란 말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항분포임을 제공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상황 자체를 이렇게 주거나 확률 질량 함수를 주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다. 알았음? 알았음? 에? 이딩. 자, 여기까지. 어때요? 그래서 도대체 분선 어떻게 구할까? 궁금해졌니? 간다. x가 있어요. 발생하는 횟수라며 0, 1, 2, 빠바바바바바 최대 n번 시행하니까 n번까지 다 발생할 수 있겠지. 주사위를 1000번을 던져도 6이 1000번 나올 수도 있지. 굉장히 낮은 확률이겠지만. 맞냐? 그때 여기에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들어가 있고 합은 당연히 1이 될 거고. 알았습니까? 자, 그 녀석을 가지고 EX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결국은 R일 때 R 곱하기 PX는 R
그거를 0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이게 기대값이겠지. 맞지? 한 번 더.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자. R 곱하기 여기 들어오는 게 독립식 확률 뭐야? NCR P의 R승 1-PQ라고 쓸까? Q의 N-R승. 됐지?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R이 0인 건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0, 1, 2, 3을 갖는 다음에 0은 안 썼잖아. 1, 2, 3만 계산했었잖아. 기대값이나 분산 구할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 R이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뒤에 있는 저 R 그리고 NCR. 이 NCR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는 수학학 거다. 조합은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뺀 거 MSR 팩토리얼. 앞에 거 N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게 조합이야. 이건 수학할 거야. 외워는 수학하야. 그래서 요 녀석을 바꿔봤어. 됐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R 이것 때문에 계산 못하고 있었거든. 모든 독립식의 확률은 더하면 1인 건 알지만 이것 때문에 계산 못하고 있었거든. 이제 약분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R만 약분이 되고 남은 게 뭐예요? 느낌표가 남은 게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R-1 팩토리얼이 남았죠. 얘는 n-r 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은 조합이야. 얘도 지금은 이제 팩분의 팩만 남았지. 이것도 조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다시 조합으로 돌아가려면 뭘 맞춰줘야 되냐면 둘이 더한 게 분자에 팩토리얼 앞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둘이 더해봐 뭐 나와? n-1. 근데 분자에는 n이 있네? n팩이 있네? 그럼 뭐야? n 곱하기 n-1팩이라고 써도 되겠니? 오케이? 5팩은 5 곱하기 4팩이라 써도 되잖아. 그 얘기야. 7팩은 7 곱하기 6팩 되잖아. 그럼 그 n을 뒤로 슬쩍 빼는 거야. 저 뒤로. 그 다음에 여기에 P의 R승과 Q의 N-R승이 있는데 원래 또 독립시행 확률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맞아야 돼. 그래서 요거 다시 조합으로 돌아와 봐. 어떻게 돌아오냐면 앞에 거 C, 앞에 거 이렇게 돌아오거든. 자, 이제 한번 잘 봐요. 얘 지금 R승이었지. 근데 이제는 얘가 R-1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R-1승이야. 그럼 P 하나 어디 갔어? 뒤로 보내보자. 오케이? 그럼 Q는 그대로 더 보자. 됐나? 자, 시그마에서는 변수가 누굽니까? R이 변수입니다. 그럼 R 말고 R 없는 문자들은 사실은 개수 취급해도 되지. 맞죠? 돌아오자. 어디로? 이 NP는 R이 없어. 뽑아내자. 그리고 남은 시그마 써봐. R이 1부터 N까지 가면서 나오는 N-1C R-1 곱하기 P의 R-1승 곱하기 Q의 N-R승인데 이 식 잘 보면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죠. 몇 번 반복해? N-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R에 1 넣어봐. N-1 0, R에 2 넣어봐. N-1 1부터 시작해서 N 넣어봐. N-1C, N-1 모든 것들을 다 더했네. 그럼 얼마? 확률의 총합은 1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 NP. 끝이야. 자, 이거를 꼭 이해해 주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해?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안 물어봐요. 빈칸 추론형으로 물어볼 수는 있기는 한데 거의 물어보는 그거는 좀 드물고 물론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에 있는 사람도 질문하면 좋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EX는 즉 기대값은 이항문표에서 뭐 하면 된다? NP로 계산합니다. 그냥 이 둘이 냅다 곱하면 평균이라고. 얼마나 쉽냐? 횟수에다가 확률 곱하기만 하면 무조건 평균인 거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금처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V는. 거기다가 Q만 곱하면 돼. 그래서 기대값에다가 Q 곱하기라고도 해요. 실제로 연립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분사는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자, NP와 NPQ 뭐 외우겠냐? 다 외울 수 있겠지. 알았지? 다시 한번 이 항문표에서의 기대값은 NP.
N 곱하기 B. 분산은 NPQ. 알았음?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N이 얼마지 이거? 몰라 뭐 100이 나왔다 치자. EX는 50, VX는 25. 끝.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마지막에 답으로 물어볼 텐데 NP를 쓸 줄 아니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냥 곱하면 답인 걸 왜 물어보겠어? 거기다가 Q도 2분의 1이니까 P가 2분의 1이면 Q도 2분의 1이겠지. Q 하나 더 곱해서 25 구하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분포는 무조건 의미를 숨긴다. 이 양분포라는 사실을. 그게 포인트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음? 한번 실제로 기대값으로 넘어가 볼까? 자, 좀 더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다. 자, 가자. 얼마나 쉽냐? 야, 이거 봐봐. 확률 변수 x가 이 양분을 따른다고 해버린 문제를 봐봐. 어때? 평균이 10이다. 그럼 뭐야? p 2분의 1 끝. 그래 안 그래? 둘이 곱하면 평균인데 평균이 10이니까 p는 2분의 1이겠지. 맞냐? 그럼 끝. 그럼 분산은 뭐예요? 그 평균 12에다가 혹은 n에다가 p를 곱한 거에다가 q 하나 더 곱하면 됩니다. 6. 너무 쉽잖아. 그래서 EV 시그마를 물어보는 거는 마지막 답일 수는 있어요. 이 얘기 벌써 한 5번 하지. 물어보는 게 마지막 답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 이 양분포란 말은 무조건 숨기게 돼 있다. 그 숨기는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상황제시입니다. 어디냐? 어디가? 좀 더 뒤로 가야 되나? 요런 식으로 상황제시다. 이게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일 거다. 알았지? 또는 앞에 나오는 이 많은 문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 좀 이따 지금 한번 더 볼까? 자, 거기 들어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몇 개를 한번 살펴보자.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 거. 양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까 이거는 너무 쉬웠죠? 예를 들어서 한 노말 정도로 가보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자, 이 양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EX의 제곱은 VX랑 같대. 그러니까 VX 어떻게 구해? 뭐 EX의 제곱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EX의 전체 제곱. 맞죠? 그렇게 가도 좋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NP. 얘 어떻게 구한다? NPQ. 끝. NP, NP. NPQ. 약분. NP는 Q랑 같대. N이 얼만데? 9. P가 얼만데? P. Q는 뭔데? 1-P. P에 대한 1차 방정식 P는 10분의 1. 끝. 이거야. 알겠냐? 그냥 공식 넣으면 끝. 얼마나 쉬운 건지 알겠니? 좀 더 넘어가 볼까? 이건 뭐 제곱의 평균 줬으니까 딱 봐도 맞아 뭐 하라는 얘기야? 분산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요거 베이직이긴 한데 숨겨놨네. 뭐를? 이 양분포 따릅니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대신에 확률 질량 함수를 요딴 식으로 줬어. 이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근데 그냥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을 그냥 써놨지. NCX, R, 보통 R로 쓰는 거. 그 X. P의 R승, 1마스 P의 N마스 R승. 그냥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만 써놓은 거지. N도 안 주고 P도 안 줬지. 그럼 독립시행 확률을 따른다라는 말만 준 거고 결국은 X가 따르는 것은 이 양분포다라는 말만 해준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 NP는 1이고 얘 NPQ는 10분의 9인데 NP가 1이니까 Q가 10분의 9란 얘기지. 그러면 P는 자연스럽게 10분의 1이 나와야 되고 N은 1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끝.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양분포를 판단을 하고 나면 무조건 NP, NPQ. 알았어? 너무 쉽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똑같은 거죠.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앞 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패스. 그럼 이제 상황으로 가볼까? 이것도 똑같고. 어디 갔어? 어디 있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0.9 뭐야? 확률이 일정합니다 라고 한 거잖아. 맞죠? 그리고 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한다, 던진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합니다.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 독립시행인데 100번 반복한다. 그때 뭐가 제일 중요? 횟수. 왜 강조한지는 좀 이따 뒤에 보면 알 거다. 횟수가 아닌 게 나올 거야. 좀 이따가.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볼게. 어쨌든 x는 뭐다? 0부 따르겠네. 100번 반복했고 0.99. 알았죠? 그럼 이 x는 뒤로 곱하면 되죠? 시그마 x 루트 씌워서 방금 그놈에다가 q 0.1이죠? 곱하면 되죠? 루트 씌우면 되네. 알았음? 이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또. 아이, 힘들어. 이거 가보자. 350번. 흰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정 공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독립시행인지 몰라. 근데 확인해서 다시 넣었대.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왜? 확인만 하고 다시 넣었으니까 꺼낼 때마다 항상 확률을 일정할 거야. 맞니? 안 넣으면 바뀌겠지, 확률은 당연히. 근데 다시 넣었으니까.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복원시켜서 다시 뽑는다라는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할 거야. 이거는 뭐다? 독립시행으로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거는 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놔. 알았지? 다시 넣는다 확률이 일정하다. 독립시행이다. 그걸 어쨌든 45번 반복하는데 그때 흰 공이 나온다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제일 중요. 그럼 뭐다? 이항보 따를 것이다. 반복 횟수가 45회였고요. 흰 공이 나온다.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 알았음? 그러면은 또 EX 곱하면 되니까 VX는 거기다가 3분의 2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10. 끝. 답은 25. 어때요? 정말 쉽죠? 알았죠? 이거는 그래서 EX, VX 공식 몰라서 질문이면은 안 되고 외우고 MPMPQ 이미 외워져 있을 거다 집에 가면. 그리고 독립시행임을 즉 이항문부임을 확인을 하자.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횟수. 자, 횟수가 아니면 어떡할 건지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 있네. 요거 같죠, 요거. 요거 좋다. 1168번. 어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집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요.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1점 얻는다. 근데 여기서 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3의 배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맞지? 근데 그걸 뭐 했어? 270번 반복했다? 아, 반복을 여러 번 했네.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맞죠? 자, 그때 여기서 만약에 뭐 했다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게 몇 번 발생했는지, 즉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다면 그 놈은 이항을 볼 거야. 근데 지금 뭘 x로 했어? 점수죠. 점수가 x면 x는 이항보 따를까? 아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같은 문제 점수 뭐 확률 변수 x라고 안 했는데 점수 총 점수를 x라 했을 때 이 x를 구하시오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도 우리는 x를 보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두 사건 중 하나를 잡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원래 이 문제를 내가 푼다면 x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x가 문제에 있다라는 가정으로 잡아볼게. 횟수를 y로 잡아주세요. 알았죠? 너희들의 풀이는 횟수를 무조건 너희들 스스로 확률 변수로 잡는 것부터 출발이다. 알았지? 그냥 지금 문제는 x가 없었으니까 얘를 x로 잡고 점수를 y로 했겠지.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점수를 x로 줬다고 치고 나는 이걸 y로 잡을게. 어쨌든 y는 뭐 한다? 이항도 따른다. 반복 횟수 270번.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EX를 물어봐도 VX를 물어봐도 거기다가 3분의 2 해주면 얼마야? 60이냐? 60이지? 물어보면 어쨌든 답은 할 수 있다 맞지?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예요? EX. 그럼 이제 너희들은 EX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있잖아. 아, 쏘리. 이거 Y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필요해. xy의 관계식.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우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풀고 있었던 거야. 이런 문제를 풀었던 이유가 이런 거 풀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 문제 때문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보자. 누구? 점수 x는 어때? y가 뭐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횟수만큼은 1점을 얻는다. 됐냐? y번만큼 3점을 얻었고 그 외 나머지 횟수만큼 1점을 얻은 거니까. 그럼 x는 뭐임? 2y 플러스 270. 그러면은 이 x는 2에 2y 플러스 270을 구하는 거니까 2y에 2배 해서 270 더하면 되겠지. 450인 거예요.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읽을 때 뭐야 독립시행이네. 여러 번 반복했네. 횟수를 잡으면 이항문포라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점수 개똥 같은 거 줬네. 난 횟수 잡아야지. 라고 풀기 시작하라고. 알았음? 알았음? 요 문제 필기 잘 해주세요. 알았죠? 필기할 거 필기하고 1169번 풀어보세요. 자, 간다. 오늘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에 이거 좀 지우자. 지우면서 읽자. 좌표 평면 위에 어떤 고정된 원점이 있네. 원점 P가 있습니다. 원점에 흰 공이 3개, 검정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 다른 말로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거를 여러 번 25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독립시행이다. 그리고 이항표로 넘어가야 한다까지는 캐치해야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정 사건, 뭐야 지금 뭐로 구분한 거야? 같은 공 다른 공. 같은 색공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뭐 R번 발생하세요. 또는 횟수를 뭔가 X로 잡았다면 그렇다면 X는 이항문포겠지. 근데 지금 뭐였어? 좌표 찾으라잖아. 좌표를 X라고 줬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면 안 되지. 뭐? 우리는 다른 Y가 필요하다. 뭐 할까? 같은 색으로 할까?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이 양보 따를 거임. 몇 번 반복? 25번 반복. 같은 공이 나오는 확률은 미리 찾아 놨었어야지.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정 공 2개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맞죠? 10분의 4네요. 얼마? 5분의 2네요. 여기다가 5분의 1 써주는 거지. 됐니? 됐니? 그러면 이제 뭐 EY는, VY는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필요한 거 찾자. 어차피 우리는 EX, VX 찾기 위해서 어차피 EY, VY로 만들어지는 뭐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맞지? 그럼 뭐 하죠? X 좌표 찾아볼까? Y 좌표 찾아볼까? 일단 첫 출발은 X 좌표도 Y 좌표도 둘 다 원점이니까 빵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같은 색이 나오면은 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뭐 해요? 이만큼 이동합니다. 뭐가 나오면 같은 색이 나오면 몇 번? 몇 번? Y번. 맞죠? Y좌표는 1만큼 이동합니다. 몇 번? 전체 횟수 중에서 Y번을 뺀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횟수를 뺀, 즉 다른 색의 공이 나오는 횟수만큼. 그래서 그 둘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뭐야? Y 플러스 25. 그게 X래. 알았지?
그러면 EX를 물어본다. 그러면 뭐예요? EY에다가 25를 더해주면 되겠죠? 또 V냐? VX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돼요? 25는 아무 의미 없죠? 그냥 VY랑 똑같죠? 예. 계산하면 끝.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야. 쉽죠? 그래서 EY 얼만데? 10이야? VY 얼만데? 여기다가 5분의 3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6이야? 답은 41이겠네. 알았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항분포입니다. 알았음? 자, 근데 벌써 또 한 7번째쯤 말하는 거. 이항분포는 뭐가 중요하다? 이항분포를 캐치하는 거. 알았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처음 말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고난도 문제에서 어려운 거 하나 뭐 정근포 성분 거 말고 뭐 하나 강조했었는지 기억나?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정리와 이항분포 이 세 개 짬뽕시키는 문제 있다고 그랬지. 이 두 개 짬뽕은 이제 이해됐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라서 알았죠? 그거는 그냥 짬뽕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노가 같이 있는 느낌. 근데 세 개를 짬뽕시키는 문제가 등장할 거다. 이항 정리와 연결을 시키게 될 거다. 그게 사실 이항분포 자체에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 오케이? 시그마의 성질이라던가 NCR들의 합에 대한 성질들 등장하는 문제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 문제 잘 보셔야 돼. 알았음?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할 게 있긴 한데 걔네들은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은 그때 설명할 거라서 이후 과정은 생략.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오세요. 잘. 알았죠? 근데 어려울 거다. 이항분포.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행일까지 1205번까지 오늘 숙제입니다. 알았죠?